산이라고 붙어있는 명성지는 하루라도 빨리 젊을 때 가자는 아내의 권유에 따라 6월 28일에 출발하는 중국 황산 여행을 잡았습니다.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1,000만 명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서울하고는 조금 더 한 100만 명 정도 더 많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요 황수의 요 동네의 GDP를 보면 거의 4만 불. 우리 한국을 좋아했습니다. 예? 이 동네가. 근데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 크지 않습니까? 중국 땅덩어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100배가 되겠습니다. 100배가 되는 이런 크나큰 땅덩어리고, 중국 황산을 가는 길은 중국 항저우 공항을 통해서 황산시까지 이동해서 거기에서 올라가는 방법이었는데, 항저우에 도착하자마자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며 가이드의 말로는 근 보름간 계속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막힌 곳도 있고 강물이 불어서 엄청난 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가 거란적인 요나라와 평화체제를 유지하다 그 뒤를 이은 여진족 금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1127년 남쪽 항저우로 내려온 것이 바로 남성입니다. 그리고 1279년 몽골 침입으로 남송까지 멸망하게 되죠. 황산은 중국 고대 사망오제의 한 명인 공손헌원의 황제가 황산에서 수행 후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마치 우리나라가 백두산인 것처럼 그렇게 신성시되어 있는 산이기도 하고, 공손헌원 황제는 전설상으로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문자, 수레, 어복, 거울 등을 만든 인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오학이라고 하면은 중학 숭산, 북악 항산, 남악 형산, 동악 태산, 서악 화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국의 오학을 보고 나면은 다른 산들의 시시해지고, 또 황산을 보고 나면 이 오학마저도 시시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보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보여드릴까요? 광산 대신 삼청산을 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역시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악천후로 인해 비록 황산은 말짱황이 되었지만 그 대신 우리가 가본 삼청산은 정말로 또한 명산 중의 하나였습니다. 삼청이라고 하면은 도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경지의 세 가지인데 옥청, 상청, 태청을 말하며 그래서 삼청궁이 있는 이 삼청산은 도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해발 1819m이고 세계 자연유산이며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황산은 보지 못했지만 삼청산을 못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답고 멋있는 산이었습니다. 구름 속의 논이는 바로 신선이 따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두고두고 생각나는 명장면일 것 같습니다. 북송시대의 시인 소동파는 본명이 소식이고 동파는 동파거사라는 배로에서 따온 것입니다. 항저우의 지방관을 역임했던 사람인데
정부에 바른 소리를 하는 바람에 후베이성, 지금의 황주로 자천되어 여기에서 그 유명한 적벽불을 짓고 생을 마감했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중국 요리 중 유명한 동파육은 소동파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해서 유명한 요리인데, 돼지고기를 술에 절어서 푹 삶은 아주 부들부들한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저우란 도시는 인구 1250만 명이 살고 있는 절강성의 성회이기도 하며 옛날엔 이만 전당이라고도 불린 곳입니다. 중국 4대 민여의 한 명인 서씨가 항저우와 가까운 소흥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5대 십국 시대의 오월국과 남송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항저우입니다. 하늘에 천당이 있으면 땅에 소주와 항저우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지역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항저우에는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는데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여사가 김구 선생의 지시에 의거 홍콩 의거를 일으킬 때 바로 항저우에 임시정부가 있었기도 합니다. 항저우의 유명한 일화로는 서씨가 있습니다. 항저우에서 가까운 소흥시의 서촌에 거주했다고 해서 이름이 시광이었던 이 여인이 서씨로 불리게 되었는데, 중국 4대 민인 양귀비, 왕소군, 초흥과 더불어 하도 유명해서 치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물 아래를 내려다보자 고기들이 서씨의 미모에 반하여 움직임을 멈춰서 가라앉았다고 해서 치머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서씨는 과거 와신상담의 일화인 월왕 구천이 오왕 부차에게 패배한 후 서씨에게 예의와 가무를 가르쳐 부차를 깨워서 나라를 약하게 만든 후 기원전 473년 마침내 오왕 부차를 죽게 만들고 구천을 권토 중래하게 만든 미인이기도 합니다. 속이 좋지 않아 늘 찡그리고 있어도 예뻤다는 그런 미인이기도 합니다. 악천후로 인한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를 써준 허용택 가이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혹시 중국 자유여행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허용택 가이드의 연락처를 올려드릴 테니 연락해서 서로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청산에 오르다를 제가 시를 적어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삼청산에 오르다, 서남 주종명. 긴 장막 끝 삼청산에 오른다. 안개 자욱한 산에 거친 숨까지 대지니 봉봉이 고개 내밀어 내가 누구인지 엿보고 있네. 반가운 마음에 고개 들어 눈 마주치면 부끄러워 숨는 시골 아이 같다. 부처님 손가락처럼 우뚝 선 겸 절벽이 천하를 굽어보매 잔나비 띠 나는 바로 손오공이었구나. 구름 속 신선인 양 잔도를 긋고 오공이 권둔 타듯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니 긴 수염 휘날며 도가 뭐냐고 물어보는 도인이 보이더라. 감사합니다.